다음으로는 에릭 다이어인데요. 3점 역시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이어가 또 저런 플레이를 펼치는 건 토트넘의 유리천장이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볼레TV 성영입니다. 토트넘이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굉장히 부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굉장히 좀 특이한 팀이죠. 네, 경기를 아무리 못해도 어쨌든 승점은 땁니다. 이번 경기 전반전은 그야말로 졸전 오브 졸전이었고요. 후반전 많이 나아지긴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합을 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 0대2로 끌려가다가 2대2 동점을 만들면서 승점 1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 라운드까지는 4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던 토트넘인 것 같아요. 일단 이탈한 선수들이 꽤 됩니다. 월드컵에 갔다 온 선수들도 있고 또 부상인 선수들도 있고 일단 이번 명단에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스펜스 같은 선수도 일단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도 대련은 갔는데 명단에 이름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 안 넣은 선수들을 이 밖에도 RP 드빈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데려갔어요. 그만큼 지금 라인업에 들어온 선수들, 벤치에 있는 선수들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죠, 다들. 예, 전체적으로 좀 피로가 누적이 돼 있고 혹은 월드컵에 안 갔다 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약간의 어떤 고열, 몸살 기운이 있었던 선수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폼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승점 1점을 유지해냈다는 거, 건사해냈다는 것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영국 현지 언론 평점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현지 반응, 현지 평점은 4개 매체 골랐습니다. 구영민, 또 풋볼 런던, 또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유로스포츠 이렇게 4개 매체고요. 이 중에서 유로스포츠는 어떤 코멘트는 없고 점수만 매겼기 때문에 점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이비에르 선수에 대한 평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해리 케인, 아무래도 중요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쪽에 탕강과 다이어, 또 미드필드의 비수마 정말 혹평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는 좀 어중간한 높지는 않은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매체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몇 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편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슈팅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또 마지막 기회는 골키퍼의 세이브에 막혔다. 이게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왼발로 좀 정확히 노려찼던 슈팅이 있었는데 골키퍼가 잘 막아냈죠. 사실 입중계 볼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끼리 정말 버저비터를 손흥민 선수 넣으면서 어떤 다시 히어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동안 득점이 많이 없었던 아쉬움을 정말 깔끔하게 좀 날려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어떤 기적적인 장면이 현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해리 케인에게 7점 줬습니다. 전반전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요거는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후반전 랑글레 크로스를 높게 치솟아서, 여기 영어 표현 보면 이제 타워링이라고 했는데 정말 보시면 이 타워링이라는 표현 딱 맞습니다. 수비수가 앞에 있었지만 정말 높게 점프를 하면서 완전히 제압을 했죠. 그러면서 헤더골을 터뜨렸고요. 그 랑글레, 이날 페리시치도 굉장히 측면에 좋은 좀 연결들이 있었지만 랑글레가 공격에 올라왔을 때 아주 알토란 같은 패스를 많이 넣어줬습니다. 자, 이 골로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한 32개 클럽을 상대로 모두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지미 그리브스, 토트넘 레전드죠. 지미 그리브스가 갖고 있는 토트넘 역대 최다 기록. 이분이 36개 클럽을 상대로 모두 골을 기록했었나 봐요. 그래서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고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자펫 탕강갑니다. 자, 이날 3백에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평가가 좋지 않고요. 풋볼 런던에서는 풋볼 런던이 준 모든 평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올 시즌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반 토니를 마크했다. 토니에게 찢겨나갔다. 토니가 찢어발겼다. 이런 표현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실점 숫자에 비하면 너무 박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탕강가 쪽에서 워낙 좀 불안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릭 다이어 5점 줬고요. 개인적으로 5점 잘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위태로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특히 크게 잘못 걷어낸 공이 이제 브렌트포드의 골로 이었던 이 코너킥이 된 순간이 대표적이다. 이제 여러 좀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이 장면은 진짜 아무런 수비수 상대 선수의 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리를 잘못해서 절대 코너킥 줄 상황이 아니었는데 코너킥을 줬고, 이게 또 바로 골로 연결됐기 때문에
다이어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깝깝합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 7점, 크로아티아 국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3, 4위전에서 승리한 지 일주일 만에 선발 출전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팀 내 그 필드 플레이어 최고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래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선수도 스프린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월드컵 3, 4위전 뛰고 일주일 만에 선발 출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차례 위협적인 크로스를 프렌트포드 박스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펼쳤다. 대체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구영민입니다. 여기는 좀 확실하죠. 잘하는 선수에게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부진한 선수에게는 좀 아주 박한 점수, 빵 뭐 1점도 주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마크맨을 뚫고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 그러니까 동료들의 분위기를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박스 근처에서는 정작 존재감이 없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해리케인 8점. 네, 슬로우 스타터. 이날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슬로우 스타트였죠. 전반전에 거의 모습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설명하듯이 본인이 전방에 있지 않고 내려가서 손흥민과 클루스스키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면서 게임에 녹아들었고 골까지 만들어냈다. 대한 클루스스키에게 8점을 줬는데요. 활약이 드물기는 했지만 토트넘의 가장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뭐 인상적인 돌파들이 있긴 했는데 8점을 줄 정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오늘 대체로 모든 매체들이 호이비에르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내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싸웠고 골까지 만들어냈다. 굉장히 좀 박수를 받을 만한 경기를 했다 볼 수 있겠고, 특히 이날 파트너였던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비수마 선수가 파트너로 나와서 정말 삽질 오브 삽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이베르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좀 커버를 많이 쳐준 거죠. 지금 여기서는 비수마에게 3점을 줬습니다. 전반전 아이반 토니가 골을 놓쳤던 장면은 비수마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만큼 실수가 컸다는 얘기죠. 볼을 소유할 때마다 기회를 낭비하면서 졸전을 펼쳤다. 아주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릭 다이어인데요. 3점, 역시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이어가 또 저런 플레이를 펼치는 건 토트넘의 유리천장이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럴 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네, 다이어가 그만큼 지금 고인물이라는 거죠. 토트넘에서 이렇게 못하는데 계속 나와? 이렇게 못하는데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안 줘? 이제 이런 차원에서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한 건데 굉장히 저는 아주 표현력이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공을 갖고 있을 때 불편해 보였고 믿음을 주지 못했다. 정말 혹평을 다 몰아서 다이어에게 줬습니다. 자,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4점. 출전 선수 가운데 키가 가장 큰 선수였지만 키가 가장 작은 선수처럼 플레이를 했다. 특히 이제 공중볼 처리 과정에서 좀 불안했고 실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공식 경기를 오랜만에 뛴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골키퍼는 어쩔 수가 없죠. 골키퍼는 한번 주전이 되면 이제 2번 넘버2 골키퍼들에게는 웬만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폼을 유지하고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억울할 수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 아니었습니까? 유리스가 이번 경기 이제 월드컵 끝나고 왔기 때문에 선발로 뛰지 않고 벤치에 유리스를 앉혀놓고 프레이즈 포스트에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잡지 못한 것은 결국 본인의 잘못이죠. 네. 여기도 탄강가에게는 4점. 경합에서 계속 밀렸고 사고 능력, 여기 인텔리전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도 없고 교활함도 없는 굉장히 한심한 플레이를 펼쳤다. 뭐 이런 아주 낮은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타트 보겠습니다. 여기 손흥민 선수에게 6점 줬고요. 대한민국의 스타는 평소에 비해 조용한 경기를 펼쳤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되찾는 데 기여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뭐 괜찮은 평가했고요. 이 이브닝 스탠다드도 그렇고 풋볼 런던도 그렇고 여름에 한국 왔다 간 뒤로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아주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만의 착각인가요? 자, 대한 클루스스키 7점, 깔끔한 2대1 패스로 토트넘 동점골의 시발점이 되었다. 자, 이브 비수마에게는 5점을 줬고요. 브렌트포드의 중원을 상대로 압도당했다. 사실 브렌트포드전에서 중원이 어느 정도 버텨줬다면 토트넘이 승리도 가져갈 수 있었던 시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밀렸고 또 상대가 밀고 올라올 때 어떤 그런 흐름을 절대 끊지를 못하면서 번번이 수비를 좀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에릭 다이어 5점, 엉터리 클리어링으로 코너킥을 내주면서 브렌트포드에게 선물을 줬다. 네, 참 크리스마스 박싱데이잖아요. 박스에
코너킥을 예쁘게 담아서 브렌트포드에게 줬고 브렌트포드가 이거를 또 감사히 받아서 골을 성공을 시켰죠. 참 에릭 다이어에 대한 비판은 좀 꾸준히 나오고 좀 실수가 점점 좀 나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1월 이적 시장이 과연 대체할 수 있는 수비 자원 영입이 가능할 것인지 토트넘 팬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트넘 브렌트포드전 현지 반응, 현지 평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바.